여러분,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텃밭에 나갔는데 예쁘게 피어있던 토마토 꽃이 바닥에 노랗게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한숨 쉰 적 있으신가요? 정말 속상한 일이죠. 잎은 무성하고 키도 훌쩍 컸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꽃이 자꾸 떨어지면 올여름 토마토 수확은 물 건너간 것 아닐까 걱정부터 앞서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이 골칫거리인 토마토 꽃 떨어짐 현상을 완벽하게 멈추고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는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볼 겁니다. 흔히들 비료만 많이 주면 열매가 잘 열릴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오히려 식물을 망치는 지름길일 수도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에서 알게 되실 내용들은 아마 그동안 여러분이 알고 있던 텃밭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 7일 만에 여러분의 토마토 식물이 어떻게 극적으로 변하는지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토마토를 구출할 준비가 되셨나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는 토마토 꽃이라는 녀석이 얼마나 예민하고 복잡한 존재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마토 꽃이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섬세한 환경적 조건들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식물학적으로 이 현상을 낙화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토마토 식물은 자신이 처한 환경이 조금이라도 위협적이라고 느끼면 생존을 위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바로 이 꽃입니다. 자손을 번식시키는 일보다 당장 자신이 살아남는 것이 더 급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일종의 식물들의 비상 탈출 버튼과도 같습니다. 과거부터 수많은 농부와 학자들이 이 비상 버튼이 눌리지 않게 하려고 수백 년 동안 기후, 토양, 영양분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현대에 이르러서 우리는 어떤 특정 조건들이 토마토를 극심한 스트레스로 몰아넣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20가지의 구체적인 상황과 해결책들은 식물이 느끼는 두려움을 없애고 평온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과학적이면서도 아주 쉬운 실천 방법들입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첫 번째 오해는 바로 비료에 대한 맹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꽃이 떨어지면 식물이 배가 고파서 그런 줄 알고 요소 비료나 복합 비료를 한 움큼씩 뿌려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특히 질소 성분이 너무 많아지면 토마토는 극심한 영양 불균형에 빠지게 됩니다. 질소는 사람으로 치면 근육을 키우는 단백질 보충제와 같습니다. 잎을 짙은 녹색으로 만들고 줄기를 굵게 키우는 데는 최고지만 번식에 쓸 에너지를 몽땅 잎을 키우는 데 써버리게 만듭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는 영양생장으로 치우쳤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토마토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달려있던 꽃마저 무거운 짐으로 여겨 스스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여러분의 토마토 잎이 너무 진한 암록색을 띠고 잎끝이 아래로 돼지꼬리처럼 둥글게 말려 있으면서 꽃이 떨어진다면 10중 8구 질소 과다입니다. 이럴 때는 당장 질소 비료 공급을 멈추고 흙에 물을 흠뻑 주어 토양 속의 질소를 씻어내주는 것이 꽃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꽃을 떨어뜨리는 무서운 암살자는 바로 한낮의 뜨거운 온도입니다. 토마토는 본래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섭씨 32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토마토 꽃 내부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꽃가루가 활력을 잃고 마치 삶아진 것처럼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꽃가루가 죽어버리니 당연히 수정이 이루어질 수 없고 수정되지 않은 빈 꽃은 며칠 버티지 못하고 노랗게 변하며 툭 떨어지고 맙니다. 사람도 너무 더우면 입맛을 잃고 쓰러지듯이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뜨거운 한여름의 고온 스트레스를 막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한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바로 차광막을 설치해주는 것입니다. 직사광선이 너무 강한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는 30%에서 50% 정도 햇빛을 가려주는 차광막을 쳐서 식물의 체감 온도를 낮춰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낮에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꽃가루가 말라 죽는 것을 방지하고 꽃이 무사히 열매로 변하는 기적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요인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밤 시간대의 온도입니다. 낮이 덥다고 밤까지 더우면 토마토는 그야말로 탈진 상태에 빠집니다. 반대로 밤에 너무 추워도 문제가 됩니다. 토마토가 가장 좋아하는 완벽한 밤 기온은 섭씨 15도에서 21도 사이입니다. 만약 열대야 현상으로 밤 기온이 24도 이상으로 유지되면 식물은 밤에도 쉬지 못하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호흡작용의 에너지를 몽땅 낭비하게 됩니다. 낮에 광합성으로 힘들게 벌어들인 양분을 밤에 다 써버리니 꽃을 유지할 힘이 남아나질 않는 것이죠. 반대로 봄철이나 늦가을에 밤 기온이 13도 아래로 뚝 떨어지면 이번에는 꽃가루간이 자라지 않아서 수정이 안 됩니다. 만약 텃밭에 밤 기온이 너무 춥다면
비닐이나 부직포를 덮어 보온을 해주고 밤에도 너무 덥다면 흙 표면에 물을 가볍게 뿌려 기와 열로 주변 온도를 조금이라도 낮춰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밤에 식물이 꿀잠을 자야 아침에 예쁜 꽃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비밀은 공기 중의 습도와 꽃가루의 끈적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꽃이 수정되려면 수술의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찰싹 달라붙어야 하는데 여기서 습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공기 중 습도가 70%를 훌쩍 넘어 너무 습해지면 꽃가루들이 물기를 머금고 자기들끼리 뭉쳐버립니다. 무거운 밀가루 반죽처럼 변해서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못하고 썩어버리는 것이죠. 장마철에 유독 꽃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반대로 공기가 너무 건조해서 습도가 40% 아래로 떨어지면 이번에는 암술머리가 바짝 말라버립니다. 암술머리가 끈적해야 꽃가루가 붙는데 말이죠. 그래서 비가 너무 많이 올 때는 비가림막을 설치해서 꽃이 비를 직접 맞지 않게 해주어야 하고 하우스 아니라면 환기창을 활짝 열어 습한 공기를 빼내야 합니다. 반대로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아 공기가 너무 건조한 가뭄 상태라면 식물 주변 바닥에 물을 뿌려 공기 중에 적당한 수증기를 공급해주는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파헤쳐볼 원인은 바로 물주기의 함정입니다. 토마토 농사는 물 조절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흔히 식물을 강하게 키운다며 흙이 쩍쩍 갈라질 때까지 물을 굶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꽃이 피고 있는 시기에 물을 말리면 식물은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잎과 줄기를 유지할 수분조차 부족해지면 식물은 즉시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 잎의 기공을 닫아버리고 가장 에너지가 많이 드는 꽃부터 무자비하게 떨어뜨립니다. 그렇다고 물을 너무 많이 줘서 흙이 항상 진흙탕처럼 질척거리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해 질식하고 썩어 들어갑니다. 뿌리가 망가지면 물과 영양분을 위로 올려보내지 못하니 결국 꽃은 또 떨어지게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물주기는 흙의 겉면이 1에서 2cm 정도 말랐을 때 화분 밑으로 물이 흘러나올 만큼 흠뻑 주는 것입니다. 물을 줄 때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흙의 수분 상태가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게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꽃을 붙잡아두는 핵심 기술입니다. 여섯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식물의 에너지 운반책인 인산 부족 현상입니다. 인산은 식물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배터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꽃망울을 만들고 꽃을 활짝 피우는 데는 어마어마한 양의 인산이 소비됩니다. 만약 흙 속에 인산이 부족하면 꽃은 피어나기도 전에 기력을 잃고 노랗게 말라버리거나 아예 콩알만한 상태에서 성장을 멈춰버립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흙 속에 인산이 충분히 들어있더라도 이른 봄철 흙의 온도가 너무 낮으면 뿌리가 인산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식물은 구조요청 신호를 보냅니다. 바로 토마토의 오래된 잎 뒷면이 보라색이나 붉은색으로 변하는 증상입니다. 만약 잎 뒷면에 보라색 물결이 보인다면 당장 인산 성분이 풍부한 구아노비루나 골분을 뿌리 주변에 섞어주셔야 합니다. 수용성 인산 비료를 물에 타서 잎에 직접 뿌려주는 연면 시비를 하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꽃이 다시 생기를 찾고 튼튼하게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구원자는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수확량과 직결되는 마법의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소가 덩치를 키운다면 칼륨은 식물의 내부 시스템을 원활하게 굴러가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수분 이동을 조절하고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당분을 꽃과 열매로 쫙쫙 끌어당겨주는 택배기사 같은 역할이죠. 칼륨이 넉넉하면 꽃자루, 즉 꽃과 줄기를 연결하는 부위가 엄청나게 질기고 튼튼해집니다. 웬만한 비바람이나 스트레스에도 꽃이 쉽게 떨어지지 않게 꽉 붙잡아주는 밧줄이 생기는 셈입니다. 만약 오래된 잎의 가장자리가 누렇게 타들어가듯 마르면서 꽃이 우수수 떨어진다면 칼륨 결핍을 강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나무째를 흙에 조금 섞어주거나 황산칼륨 같은 비료를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칼륨이 듬뿍 들어간 식물은 꽃도 화려하게 피울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열리는 토마토의 당도와 크기까지 확연하게 달라지게 만듭니다. 꽃을 튼튼하게 잡고 싶다면 칼륨을 절대 잊지 마세요. 여덟 번째 숨겨진 비밀은 이름도 생소한 미량 원소, 바로 붕소에 숨어 있습니다. 식물에게 아주 극미량만 필요하지만 이것이 부족하면 토마토 농사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붕소는 꽃가루간이 암술을 뚫고 길게 자라나는데 필수적인 벽돌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온도가 좋고 나비가 날아와서 수정을 도와주더라도 붕소가 부족하면 꽃가루가 암술에 닿은 채로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합니다. 마치 씨앗을 땅에 심었는데 싹이 트지 않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결국 식물은 임신에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꽃을 미련 없이 버립니다. 새롭게 자라나는 어린 잎이 심하게 쭈글쭈글 기형으로 변하거나 꽃이 피자마자 새카맣게 변하면서 떨어진다면
둥소 결핍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럴 때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둥산 비료를 아주 묽게 물 2리터당 0.5g 정도만 녹여서 잎에 살짝 뿌려주세요. 이 작은 마법의 물약 한 방울이 죽어가던 토마토꽃 수십 개를 단번에 살려내는 기적을 보여줄 것입니다. 9번째 원인은 칼슘 부족과 그로 인한 세포벽 붕괴 현상입니다. 칼슘 부족하면 보통 토마토 열매의 밑부분이 까맣게 썩어 들어가는 배꼽 썩은 병만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칼슘 결핍은 열매가 맺히기 전 꽃 단계에서도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칼슘은 식물 세포를 단단하게 결합해주는 시멘트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꽃을 지탱하는 미세한 조직들이 헐거워지고 쉽게 허물어집니다. 작은 스트레스에도 꽃자루가 힘없이 꺾이며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칼슘은 식물 체내에서 이동이 매우 느리고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주로 물을 타고 뿌리에서 잎으로 올라가는데 날씨가 너무 건조하거나 뿌리가 약해져서 물을 못 빨아들이면 새롭게 피어나는 꽃까지 칼슘이 도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흙에 폐화석이나 계란 껍데기를 갈아 만든 칼슘 비료를 미리 넉넉히 섞어두고 흙이 마르지 않게 물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만이 꽃까지 튼튼한 시멘트를 배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10번째로 알아야 할 놀라운 사실은 바로 토마토의 수정 방식, 자가 수분 시스템입니다. 많은 초보자분들이 토마토 주변에 벌이나 나비가 날아다니지 않는다고 걱정하시면서 꽃이 떨어지는 이유를 곤충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토마토 꽃은 하나의 꽃 안에 암술과 수술이 모두 들어있는 완벽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외부에 벌레가 없어도 자기 스스로 수정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단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약간의 진동입니다. 꽃가루 캡슐이 터져서 암술로 떨어지게 만들려면 흔들림이 있어야 합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부드러운 바람이 이 역할을 해줍니다. 하지만 바람이 전혀 통하지 않는 꽉 막힌 베란다나 온실 아니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꽃가루가 떨어지지 못해 수정이 안 되고 결국 꽃이 져버립니다. 이럴 때 쓰는 기가 막힌 꿀팁이 있습니다. 바로 쓰지 않는 전동 칫솔을 가져와서 진동을 켠 다음 토마토 꽃줄기 뒷부분을 살짝 건드려주는 것입니다. 지잉 하는 진동과 함께 노란 꽃가루가 연기처럼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인공 수분을 해주면 꽃이 떨어질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11번째 요소는 바람과 통풍의 양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드러운 바람은 수정을 돕는 천연 도우미입니다. 하지만 태풍이나 강풍처럼 거칠고 강한 바람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리저리 심하게 흔들리는 토마토 줄기는 극심한 물리적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잎이 찢어지고 줄기에 상처가 나면 식물은 부상당한 몸을 치료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자연스럽게 최우선 순위였던 꽃과 열매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가차없이 버려집니다. 게다가 강한 바람은 공기 중의 습도를 순식간에 날려버려 꽃가루를 바짝 말려 죽게 만듭니다. 반대로 바람이 너무 안 통하게 잎이 빽빽하게 뭉쳐 있어도 문제입니다. 통풍이 안 되면 꽃 주변에 습기가 고여 곰팡이병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바람은 통하되 강풍은 막아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줄기 아래쪽에 복잡하고 낡은 잎들은 과감하게 잘라내어 시원하게 바람길을 열어주고 텃밭 주변에는 옥수수나 키 큰 식물을 심어 방풍림 역할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토마토 꽃을 지키는 훌륭한 전략입니다. 12번째 비밀은 바로 빛의 마법, 일조량 부족의 문제입니다. 토마토는 그 어떤 채소보다도 태양을 사랑하는 태양의 식물입니다. 하루에 최소 6시간에서 8시간 이상의 강렬하고 직접적인 햇빛을 받아야만 정상적인 생존이 가능합니다. 식물은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하고 포도당이라는 밥을 지어 먹습니다. 이 포도당이 넉넉해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고층 빌딩에 가려진 베란다나 며칠 내내 구름이 낀 흐린 날씨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은 당장 밥줄이 끊긴 상태가 됩니다. 배가 고파진 식물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에너지 소비가 가장 심한 꽃망울부터 가지치기 하듯 떨어뜨려 버립니다. 식물잎이 전체적으로 창백해지고 줄기가 가늘고 길게 웃자라면서 꽃이 떨어진다면 100% 햇빛 부족입니다. 이럴 때는 화분의 위치를 집에서 가장 해가 잘 드는 명당으로 옮겨주거나 실내라면 농업용 식물 생장 1, 2D 조명을 설치해서 빛을 보충해 주어야만 꽃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13번째로 살펴볼 함정은 잘못된 가지치기, 특히 겨순 제거의 타이밍입니다. 토마토를 키우다 보면 잎과 원줄기 사이에서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새끼가지들, 즉 겨순을 보게 됩니다. 이 겨순을 그대로 두면 원줄기로 가야 할 영양분을 도둑질해 가기 때문에 겨순 제거는 필수적인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 겨순을 너무 늦게
이미 팔뚝만하게 굵어진 뒤에 잘라내면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식물은 그 겨순을 키우는데 이미 어마어마한 양분을 쏟아부었는데 그것이 갑자기 잘려나가면 엄청난 상실감과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그 충격의 여파로 애꿎은 꽃들이 덩달아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잎과 가지를 쳐내도 식물은 당황해서 꽃을 버립니다. 겨수는 손가락 마디 하나 정도로 작게 올라왔을 때 맑고 건조한 날 아침에 손으로 똑똑 따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에너지가 낭비되기 전에 미리 차단해야 그 모든 에너지가 온전히 꽃으로 집중되어 크고 튼튼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14번째 원인은 밀식재배, 즉 식물들 사이의 치열한 영토전쟁입니다. 한정된 텃밭 공간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토마토를 수확하고 싶은 욕심에 묘목을 다닥다닥 붙여서 심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심으면 당장은 밭이 풍성해 보이지만 땅속과 땅 위에서는 생존을 건 끔찍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뿌리들은 좁은 흙 속에서 물과 비료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엉키고 싸우며 잎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햇빛을 보기 위해 옆 식물을 덮어버립니다. 이런 극심한 경쟁 스트레스 환경에 놓인 토마토는 정상적으로 번식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서로 견제하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꽃이 피더라도 영양실조로 다 떨어져 버리죠. 토마토 사이의 간격은 최소 50cm, 넉넉하게는 70cm 이상 넓게 띄워 심어야 합니다. 각자의 개인 공간을 보장받고 평화롭게 햇빛과 바람을 독차지할 때 토마토는 안심하고 수많은 꽃을 피워 올릴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간격을 넓히는 것이 오히려 전체 수확량을 2배로 늘리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15번째 수문학당은 바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해충들의 공격입니다. 특히 총채벌레나 진딧물 같은 아주 작은 흡줍성 해충들은 토마토의 연하고 달콤한 꽃망울을 가장 먼저 타겟으로 삼습니다. 이 악당들은 아직 피어나지도 않은 꽃망울 속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바늘 같은 입을 꽂고 식물의 즙을 쪽쪽 빨아먹습니다. 진액을 다 뺏긴 꽃망울은 제대로 피어나 보지도 못한 채 까맣게 말라 비틀어져 바닥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잎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유독 꽃만 새카맣게 타들어가며 떨어진다면 꽃 속을 돋보기로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1mm도 안 되는 작은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충으로 인한 낙화를 막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남유나님 오일 같은 천연 살충제를 예방 차원에서 잎과 줄기에 뿌려주어야 합니다. 단 꽃이 이미 활짝 피어 있을 때 꽃잎에 직접 약을 뿌리면 꽃이 망가질 수 있으니 꽃 주변을 피해 잎 위주로 방지해주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16번째 무서운 적은 곰팡이병. 그 중에서도 잿빛 곰팡이병입니다. 이 병은 습하고 흐린 날씨가 며칠 계속될 때 소리 없이 찾아오는 저승사자 같은 존재입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던 곰팡이 포자는 상처난 잎이나 한창 피어나고 있는 약한 꽃잎 위에 살포시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꽃 전체를 솜사탕 같은 회색 곰팡이로 뒤덮어버립니다. 이 곰팡이에 감염된 꽃은 하루 이틀 만에 폭삭 주저앉으며 썩어 떨어집니다. 더 무서운 점은 바닥에 떨어진 썩은 꽃에서 다시 곰팡이 포자가 날아올라 건강한 다른 꽃들까지 연쇄적으로 감염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바닥에 떨어진 잎이나 죽은 꽃잎은 발견하는 즉시 멀리 치워서 밭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줄기 하단에 불필요한 잎들을 잘라주어 햇빛이 흙바닥까지 잘 비치게 만들고 공기를 순환시켜 곰팡이가 살 수 없는 보송보송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백신입니다. 17번째로 깊이 파고들 문제는 바로 땅속의 지배자, 뿌리의 건강 상태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잎과 꽃에만 집착하지만 사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보이지 않는 땅속 흙의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 흙이 볼덩이처럼 단단하게 뭉쳐 있거나 선충이라는 미세한 흙 속 벌레들이 뿌리에 혹을 만들고 갉아먹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는 새로운 잔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서서히 굶어 죽어갑니다. 뿌리가 망가지면 위쪽으로 올라가는 수도관이 끊긴 것과 같아서 가장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끄트머리의 꽃부터 목말라 죽게 됩니다. 토마토를 심기 전에는 반드시 퇴비를 듬뿍 넣고 깊이 밭을 갈아주어 흙을 스펀지처럼 푹신푹신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미 화분에 심어져 있다면 젓가락 같은 것으로 화분 가장자리의 흙을 깊숙이 찔러주어 공기가 땅속으로 통할 수 있게 숨구멍을 뚫어주세요. 뿌리가 편안하게 숨을 쉬고 마음껏 뻗어나갈 때 꽃도 기지개를 켜고 활짝 피어날 수 있습니다. 18번째 흥미로운 현상은 일명 화방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첫 번째 꽃송이의 비밀입니다. 토마토를 키우시는 분들이 가장 당황하는 순간이 바로 첫 번째로 열린 꽃송이, 즉 1화방의 꽃들이 몽땅 떨어질 때입니다. 이것은 사실 아주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일 때가 많습니다.
봄철에 밭에 모종을 심으면 밖은 따뜻해도 땅속 흙의 온도는 아직 차갑습니다. 식물은 뿌리가 채 자리 잡지도 못했는데 첫 꽃이 피어버리면 큰 부담을 느낍니다. 자신이 아직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되었다고 판단하고 첫 번째 자식들을 포기하는 것이죠. 이 첫 번째 화방의 꽃을 살리는 비결은 모종을 심기 일주일 전에 미리 밭에 검은색 비닐 멀칭을 덮어두어 태양열로 흙 속 온도를 따뜻하게 데워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욕탕 온수처럼 따뜻해진 흙에 모종을 심으면 식물은 즉시 뿌리를 내리고 안정감을 느껴 소중한 첫 번째 꽃송이를 무사히 열매로 키워내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19번째 주의할 점은 화분의 크기와 뿌리 갇힘 현상입니다. 베란다나 옥상에서 화분으로 토마토를 키우시는 분들이 자주 겪는 문제입니다. 토마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뿌리를 훨씬 크고 깊게 내리는 대형 식물입니다. 그런데 미관상 예쁘다고 너무 작은 화분에 토마토를 심어두면 금세 뿌리가 화분 벽을 타고 뱅뱅 돌며 꽉 차버립니다. 더 이상 뿌리를 뻗을 공간이 없어지면 식물은 극도의 폐쇄 공포증과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자신이 갇혀서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휩싸인 식물은 생식 활동을 완전히 멈추고 새로 피어나는 꽃들을 가차없이 버립니다. 이 현상을 방지하려면 방울토마토라 할지라도 깊이가 최소 30cm 이상, 흙이 20리터 이상 들어가는 넉넉한 대형 화분을 사용해야 합니다. 흙의 양이 많을수록 온도와 수분의 변화가 적어지고 뿌리가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어서 토마토가 맘 편히 꽃을 유지하고 폭발적으로 열매를 달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마지막 20번째, 꽃을 살려내는 기적의 처방전은 바로 아미노산과 해조류 추출물 같은 생물 자극제, 즉 바이오 스티뮬런트의 활용입니다. 사람이 무더위나 피로에 지쳤을 때 링거를 맞거나 비타민 피로 회복제를 마시는 것처럼 식물도 극심한 환경 스트레스를 겪을 때 바로 흡수할 수 있는 영양제가 필요합니다. 특히 긴 장마나 찌는 듯한 폭염이 지속되어 꽃이 우수수 떨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물에 아미노산 액비나 다시마 추출물을 연하게 타서 잎에 뿌려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물질들은 식물 내부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억제하고 파괴된 세포를 즉각적으로 수리하는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광합성을 하느라 지친 식물에게 이미 완성된 에너지를 직접 입에 넣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기력을 회복한 식물은 닫았던 기공을 열고 다시 정상적인 대사 활동을 시작하며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던 위태로운 꽃들을 다시 단단하게 붙잡아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천연 영양제 한 병이 여름철 텃밭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토마토 꽃이 떨어지는 무려 20가지의 복잡하고도 은밀한 원인들과 그 해결책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어떤가요? 그저 물만 주고 비료만 많이 주면 잘 클 줄 알았던 토마토가 사실은 온도, 습도, 영양의 균형, 심지어 화분의 크기와 스트레스까지 섬세하게 관리해 주어야 하는 아주 민감한 아이라는 사실에 조금 놀라셨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식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질소 비료를 줄이고 인산과 칼륨, 붕소를 챙겨주는 것.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온도를 맞춰주고 가벼운 진동으로 수정까지 도와준다면 여러분의 토마토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며 꽃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사랑과 보살핌에 보답하듯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크고 달콤한 빨간 열매들을 폭포수처럼 쏟아낼 것입니다. 이제 텃밭에 나가셔서 오늘 배운 방법들을 하나씩 적용해 보세요. 분명 7일 안에 꽃이 떨어지는 것이 멈추고 파란 열매가 맺히는 가슴 벅찬 순간을 맞이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텃밭 가꾸기 꿀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텃밭에서 토마토를 키울 때 가장 골치 아팠던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